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2월 9일 3시 27분을 지나고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 영혼에 관하여 3권 9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권 9장 같은 경우는 이제 생물의 움직임, 움직임을 관장하는 부분은 영혼의 어떤 부분이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어떤 부분도 생물의 움직임을 전적으로 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전적으로가 좀 중요한 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영혼이라는 것은요, 생물이 지니는 것을 말합니다. 생물이 아님 무생물은 지니지 않죠, 영혼을. 그러니까 생물이 지니는 것인데, 생물은 식물과 동물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책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것은 동물입니다. 동물을 놓고 이제 동물의 영혼을 좀 살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동물이라는 걸 보게 되면은 자극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움직이는 물체를 말합니다. 자극을 이제 파악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걸 이제 식물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물은 이제 자극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움직이는 물체다 할 수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영혼 때문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무생물은 이럴 수가 없는데 생물인 동물은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무생물과 동물의 생물의 차이는 뭐다? 놓고 보면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지녔기 때문에 동물이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혼의 능력은 자극을 파악하는 능력하고 신체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라고 보게 되는데요. 이제까지 보게 되면 우리는 자극을 파악하는 능력에 대해서는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체를 움직이는 능력에 대해서 다뤄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운동에 대해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보게 되면 이제 영혼은 어떻게 동물을 움직이는지 이걸 살펴야 되는 건데요. 이 영혼 전체가 동물을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영혼의 특정 부분이 그런 건지, 그리고 특정 부분이라면 어떤 부분이 그런 건지를 살펴야 되는 문제에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혼 전체가 그런 건지 아닌 건지를 살피려면 영혼이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 구성들 전체가 과연 움직임에 관여하는 게 맞는지, 아니라면 특정 부분들이 관여하는지를 살펴야 돼요. 그래서 영혼의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일단 사람들이 말하는 영혼의 구성을 보게 되면요, 둘로 구성되거나 셋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성이거나 비이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둘로 구성된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셋으로 구성된 경우는 이성, 감정, 욕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앞서 이제 영혼에 대한 그 규정을 하면서 얘기를 했다시피 영혼이란 개념이 인간의 정신이나 어떤 지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과 이제 좀 유사한 특징을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종교적인 의미로 고대 그리스에서 쓰였다라고 보기만은 조금 어렵죠. 물론 종교적인 의미로 영혼의 개념이 다뤄지긴 했지만, 현대의 정신 개념 이것과 좀 그렇게 다르지 않다. 추상적인 정신 개념과 다르지 않다. 라고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도 보게 되면 뇌과학적인 측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뇌에 대한 이해, 이걸 좀 많이 언급하고 있죠, 이 책에서는. 네, 그 다음 보게 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영혼의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영혼의 부분들을 언급하게 되는데, 일단 성장하는 부분, 감각하는 부분, 상상하는 부분, 욕구하는 부분으로 나눕니다. 성장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영혼이 있어야 아이가 커지고, 그 다음에 뭐 다쳐도 아물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각하는 부분은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상상하는 부분은 사고하는 부분입니다. 감각한 걸 바탕으로 추론적인 사고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상상, 기억하거나 회상하거나 이런 것도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욕구하는 부분, 뭔가를 원하고 찾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가 영혼의 네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과연 이 중에 어떤 부분에서 신체가 움직이게 하는지, 아니면 전체가 다 신체를 움직이는데 관여하는지를 살핍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여기서 하는 말은 뭐냐면, 네 가지 다 운동을 담당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운동을 담당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면은 성장을 담당하는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식물도 이제 같거든요, 이 부분은.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 운동과 관련이 된다고 한다면은 식물도 운동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식물은 운동을 안 한다 이거죠. 이동을 안 한다 이거죠.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물론 씨를 퍼뜨리는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 몸체를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감각하는 부분도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하는데, 운동을 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왜냐면은 감각한다고 해서 다 움직이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감각하면서 동물인 경우가 도대체 뭘까? 감각은 할 수 있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동물인 경우가 뭘까? 이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식물은 안 된다고 했을 거고, 바닷속에 있는 말미잘이나 이런 것들을 말한 것인지 정확하진 않은데, 아무튼 그런 동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상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운동을 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우리의 이해와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무엇이 더 낫다라는 판단을 한다면은 거기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부분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살펴보면, 이 상상하는 부분은 기억하고 인식하는 부분인데, 정보를 인식하기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체를 봤을 때 저게 그 뭐 숯이구나, 저게 핸드폰이구나, 이런 식으로 인식만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각하는 과정에서 이제 감정적 경험은 가능한데 행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기억을 떠올렸을 때 그때가 참 좋았었지, 그때 이렇게 노는 게 참 좋았었지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좋았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것 외에는 추가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는다, 행동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른 행동을 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충동적인 행동, 생각으로는 내가 공부해야지, 책 봐야지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뭐 먹으러 가거나 친구들이랑 놀러 가거나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한 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 생각을 담당하는 부분이 전적으로 행동을 담당한다, 운동을 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욕구하는 부분도 이제 행동을 전적으로 담당하지 않는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절제하는 사람의 경우를 놓고 보게 되면은 욕구에 따라서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성장, 감각, 상상, 욕구, 이 부분들이 행동과 완전히 무관하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일단 저는 이 두 부분이 가장 행동의 주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이 감각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관여할 거고, 성장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관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먹고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그에 따라서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를 제공할 거고, 감각도 마찬가지로 쾌락과 고통을 감각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맞춰서 행동하게 하는 그런 특징을 보일 거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영역은 그 동인을 제공하는, 행동의 원인을 제공하는 영역이라면은, 상상하고 욕구하는 부분은, 욕구도 마찬가지로 동인에 해당이 되겠죠. 움직이는 원인에 해당이 된다면은, 상상하는 부분은 어떻게 그 원인에 대한 접근을 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행동을 구현할 것인가라는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전체가 다 관여하는 느낌이기는 한데, 지금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네 가지가 다 운동에 담당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얘가 전적으로 담당하는 거 아니고, 얘가 전적으로 하는 거 아니고, 얘도 전적인 게 아니고 얘도 전적인 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9장에서 하는 얘기가 어느 정도 이해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9장에서는 지금 전적으로 담당하는 부분이 없다는 게 주요 포인트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장이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운동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영역들이 있다, 다 어느 정도 관여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보게 되면 영혼 전체가 움직임에 관여한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9장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좀 더 영상이나 이런 거에 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좀 간단하게 편하게 했던 방식과 다르게 PPT를 해보고 있는데, 어떤 게 더 나은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이거를 준비하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데, 이제 일을 하러 다니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웠거든요, 이 부분들이. 근데 지금 어떻게 할지, 앞으로도 어떻게 할지 이거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에 또 10장에 대한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